다음에 서원풍수. 서원풍수에는 제일 크게 뭘로 나눠지느냐면 사당 중심 서원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큰 선비가 우리 마을에 나가지고 국가에 큰 이바지를 했다라든가, 안 그러면 명성을 크게 떨친 분들을 배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서원들입니다. 그 사람을 추모하기 위해서 만든 서원을 사당 중심 서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로 만들어진 게 백운동 서원이죠. 나중에 소수 서원이라고 말이 바뀌면서 이제 되는데, 그 소수 서원이라는 이름은 그냥 된 게 아니고, 임금이 너희들은 이제 소수라고 하는 이름의 서원을 갖고 써라라고 이제 사사를 내립니다. 그래서 소수 서원 이런 것들 몇몇 이름들은 왕이 직접 내려준 하사품이에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사당 중심 서원이 있고, 그 다음 강당 중심 서원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강당 중심 서원이 있습니다. 조선 중기 때서부터 이제 계속 만들어지는데, 이거에서의 가장 큰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야말로 혈자리라고 하는 것이, 혈자리 위에 사당이 올라가 있으면 사당 중심 서원이고요, 강당이 대청마루가 올라가 있으면은 강당 중심 서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쫙 분석을 해 나가요. 재밌죠? 이런 것도 공부하면. 그 다음에 또 사람이 사는 풍수가 뭐냐면 전통가옥 풍수. 우리 이 옆방에 보면 초려제라고 써있죠, 그죠? 옛날에는 다 자기네들이 양반집들, 좋은 집들은 자기 집 건물에 이름들을 붙였습니다. 구례의 운조루라는 집, 양동마을의 서백당, 관가정, 향단, 무첨당. 관가정에는, 그러니까 양동마을에는 진짜 민속자료 보물집들이 많아가지고 그 민속마을, 5대 민속마을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저 속초 간성 쪽에 하나 있죠? 왕곡마을. 그 다음 천안의 외암마을. 그 다음 안동 하회마을. 그 다음에 포항 경주 위에 양동마을, 제주도의 마을. 제주도의 마을 지금 기억이 안 난다. 그렇게 5가지 5대 민속마을이 있는데, 그 중에 양동마을 우리 이제 답사 갈 거예요. 나중에 나침반 배울 거 다 배우고 이제 양동마을 갈 건데, 거기에 이름들 가보면은 관가정, 서백단, 향단, 무첨당이라고 하는 진짜 이름들이 다 붙어있는 집들인데, 그런 것들도 전부 다가 풍수적으로 입지했단 얘기예요. 그 양동마을 같은 경우에는 손중돈이라는 사람과 그 조카인 이언적이라고 하는 조선 중기 때, 명종 때 열심히 싸웠던 살인파 대표로서 정말 지조를 열심히 지켰던 그 팀들이 두 분이 출생했는데, 그 두 분끼리도 친척이었는데, 외삼촌 관계였는데 터잡이 싸움을 합니다. 양동마을 안에서. 그런 것들 이제 우리 고 가서 이제 공부할 거예요. 풍수적으로 이렇게 잡았다 저렇게 잡았다. 자, 그럼 옛날 거는 이렇고요. 옛날 거 공부는. 그럼 요거를 그대로 현실로 옮기면 어떻게 된다? 우리말로 이제 현대로 오면 단독주택, 아파트, 공장, 사무실, 이런 것들이 양택 풍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위에 것들을 공부를 쫙 해갖고 내려오면 여기에서 뭘 하나를 알 수 있느냐 하면, 전미지지가 있다 없다? 전미지지는 없습니다. 왕릉도, 정말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왕들도 전미지지에 들어간 경우는 없습니다. 다 흠이 있었어요. 근데
전미지진은 여태까지 없었으므로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하고 살았다? 풍수적으로 비보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위의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이 수업을 16번 강의를 들으면서 딱 여기까지 내려오고 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그대로 응용시켜서 우리 집을 풍수 인테리어, 요즘 이제 신세대 용어 나왔죠? 생활 풍수 인테리어. 생활 풍수 인테리어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습득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16주 강의만 들어도. 프로까지, 준 프로까지 되려면 정말 저처럼 조끼 입고 등산하시고 이러고 산 쫓아 다녀야 되지만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제 16주 강의 듣고 나면 우리 집에서는 내가 뭘 고치면 되겠구나. 옛날에는 양반들, 이 학문이라는 게 결국에는 무슨 학문이었느냐면은 임금들의 학문이고 영의정, 좌의정, 참판들의 학문이었거든요. 그 양반들이 옛날엔 틀을 잡을 수 있었다. 자기가 틀을 고를 수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 터 고를 수 있다 없다? 없죠. 이미 만들어진 아파트 들어가가지고 매매계약 깡 하고 들어가서 이제 사는 건데,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 외부적인 요건을 충족시키는 상황에서 틀을 잡았고, 우리는 외부적인 요건을 고려할 수 없는 상황에서 들어가서 사니까 외부적인 것보다는 우리는 요즘은 내부적인 요건을 많이 취하는데, 저는 일단 외부적인 요건을 많이 가르쳐주고 나중에 마무리 단계 들어갈 때 내부적인 요건을 가르쳐드리면서 집안에서 어떻게 생활풍수 인테리어를 바로 할 수 있을까까지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우리가 배울 것들이 이만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택풍수 쪽입니다. 음택은 그야말로 죽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니까 자, 그럼 무덤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무덤의 종류. 첫 번째, 왕릉. 제일 큰 게 왕릉. 그 다음, 문중무덤 또는 선산무덤이죠. 그죠? 문중이나 선산무덤. 그 다음, 일반 개인무덤, 납골당, 공동묘지. 납골당 합해서 하겠습니다. 납골당 공동묘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음택에 들어가는데, 저는 문화재를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한다? 왕릉까지는 하고 이만큼 다 합니다. 제 분야는. 이 팀들은 문화재도 아니다. 문화재 아니다. 왕릉은 무덤이지만 문화재로서 왕릉은 공부를 합니다. 근데 왕릉이 이게 무지무지 재밌어요. 근데 왕릉이 무지무지 재밌는데 무지무지 재밌는 만큼 사람들이 왕릉을 무지무지 안 가더란 얘기예요. 지관이 마을마다 다 있습니다. 그죠? 맞잖아요. 옛날서부터 마을마다 다 있는 게 지관들인데, 왕릉 가본 사람 하면 아무도 없죠. 근데 왕릉에는 뭐가 있다? 그때 당시에 내노라 하는 영의정, 좌의정, 참판들 전부 다 풍수 공부 다 해가지고 그때가 승진 케이스였습니다. 털을 자기가 알고 있는 털을 잘 상소를 올리면 정오품이 정삼품 2등급 상승을 합니다. 공부 안 하겠어요? 그리고 왕릉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자기 선산무덤까지 다 해결이 되거든. 또 글 읽는 데는 전부 다 날고 기는 사람들이니까 낮에는 유교로 입신을 하고 유학 공부해가지고 낮에는 이러쿵저러쿵 갑론을박 따지면서 낮에는 정치를 하고 밤에는 풍수 공부를 하는 거예요. 승진 케이스는 풍수에서 빠른 거라. 그리고 한번 풍수에서 잘못 상소문을 올리면 어떻게 된다? 유배 아니면 참수형입니다. 올렸는데 꽝이다. 그럼 네가 이시조선을 망하게 하려고 했더냐 이놈아 하고 너는 바로 강등 유배 딱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안 배울 수 없었고 상소문을 올리는데도 너무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관들도 다 모였죠. 영의정, 좌의정 전부 내놓으라 하는 고수들 다 모였죠.
거기에서 골라진 택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때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논리들, 풍수 이론들은 다 들어가요. 왜? 왕릉이니까. 왕이 죽었는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왕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장사 치를 때 걸리는 시간이 3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인부 5,000명에서 7,000명이 동원돼요. 부역군들이. 왕릉 하나에. 물론 피라미드에 비하면 조적지열이지만. 그래서 이 팀들이 그때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들이 최고의 논법을 가지고 털을 잡은 것이 한양 주변에 있는 왕릉들이거든요. 그러면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이 왕릉이 여기 있습니다. 왕릉이 여기 있다 들어본 적 있는 사람. 근데 왕릉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죠? 조선왕릉만 합시다. 조선왕릉만. 조선왕릉이 전부 다 요 안에만 딱 있어요. 서울시 한양에서 얼마만큼? 80리 범위 안에. 80리라고 하는 거는 10리당 5.4km일 경우입니다. 그럼 요거는 몇 킬로 정도 나오느냐면은 한 40여, 이 정도 나오죠. 마라톤 거리 나오죠. 이거 좀 이따 이야기 해드리고요. 여기에 단종 빼고 영월에 이제 날라간 단종 빼고, 단종은 수양대군 때문에 날아가 버렸잖아요. 단종 빼고는 다 이 안에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경기도팀, 충청도팀, 전라도팀, 경상도팀, 강원도팀이야 뭐 고위관직을 별로 한 적이 없지만, 무덤을 제일 잘 뺏긴 게 어디겠습니까? 경기도팀이죠. 역시. 근처에 있으니까. 두 번째가 충청도팀, 세 번째가 경상도팀, 네 번째가 전라도팀입니다. 왕릉을 그래도 어느 정도 뺏기려고 수순에 맞게끔, 바둑에 수순에 맞게끔 뺏긴 팀들은 경기도팀밖에 없고요. 나머지 팀들은 여기서 흐려지기 시작하면서 경상도, 전라도팀은 꼽혀드립니다. 왜? 왕릉을 안 가봐서 왕릉을 볼 줄 몰라요. 전부 다 이 경상도, 전라도팀은 어떻게 알고 있다? 우더른이 말해준 전설 따라 삼천리 풍수 내용들. 그 다음 조금 유식하면 책 이제 한두 권. 옛날에는 한문 익히기도 어려웠던 시절이니까 조금 글을 몇 자 읽고. 이래가 수백 년을 내려온 팀들이라 이거라. 그래서 이 팀들이 그럼 제가 여러 군데 강의를 다녀봤지만 왕릉 가본 사람 딱 하니까는 그때가 총 100명 중에 한 부부팀이 갔다 왔어요. 여러 팀들 제가 쫙 따라다녀 보니까 영산대나 가톨릭대나 창원시립도서관 뭐 롯데백화점 다녀보니까 그 중에 창원시립도서관 팀에서 75살, 73살 되신 노부부 팀만 왕릉 갔다 왔어요. 그 팀 말고는 아무도 안 갔어. 영산대학교 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무덤 팀들이 우글우글 했는데 무덤 팀들 중에 왕릉 갔다 온 사람 손 들으려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무덤 15년 한 팀들이. 그야말로 짜집기다. 그러니까 왕릉에서 선택을 했던 이론을 알고 있으면 그대로 하면 중요한 이론이고 왕릉에서 채택을 안 했으면 중요한 이론이 아니죠. 그죠? 근데 책으로만 공부한 사람은 변별력이 있다 없다. 중요한 이론이다 중요하지 않은 이론이다가 변별력이 없습니다. 그 말이 다 중요하고 자기가 이해하기 쉬운 건 나중에 결국엔 어떻게 되냐,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논리는 중요한 걸로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관시 잡을 줄 아는 사람은 하관시 무척 중요해. 그 다음에 하관 내려갈 때 둥금 튼다 그러죠. 요렇게 특가는 거 그거 이해한 사람은 그거 대빠이 중요해.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해된 거는 중요한 게 되는 거고 나머지는 필요 없어 이래 뿌는 거라. 그게 아니다. 교본은 어디에 있다? 왕릉에 있다는 얘기예요. 왕릉에서 사용한 논법이면은 오케이, 중요한 거. 왕릉에서 사용 안 했으면 필요 없는 논법.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셔도 충분하다. 중요한 건 왕릉의 논법도 모르고 구라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 자, 그러면은 경기도팀, 충청도팀 그 거리상 가까웠다고 칩시다. 이건 왜 이쪽에서 3번이고 이쪽에 4번일까요? 대체적으로. 전라도 쪽은 풍요로웠고 경상도 쪽은 풍요롭지 못해서
이 팀들은 전라도 팀은 진사만 초시만 합격하고 나서도 관직에 대해서 취업을 하고 안 올라가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경상도는 먹을 게 없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출세해야 된다고. 그래서 한 알에도 더 보고 내려오는 팀이 경상도 팀. 배부르다고 안 보고 있는 팀이 이제 전라도 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라도 직원들 말은 들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나마 조금 들어야 될 게 재밌는 게 경기도 팀 직원들 이야기는 조금 그래도 왕릉 근처 가서 보면 되니까.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베끼기 풍수가 있어요. 어느 산에 양반집이 어느 산에 이제 무덤을 하나 썼습니다. 근데 무덤 뒤에 하필이면 돌 조각이 하나 요만한 게 이제 하나 있었어요. 예? 그러면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양반이 죽을 때 모양을 그대로 딴다는 얘기입니다. 왜? 자기는 직관 부를 돈도 없지. 직관을 어떻게 풍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 지 땅도 짜잘세 안 갖고 있지. 그러니까 공동묘지 터에 가가지고 대감님, 옛날 대감마님이 요래가 죽었는데 뒤에 돌 하나가 있더라. 특징적인 게. 그러면 자기 아버지 죽으면 뒤에 돌 하나 갖다 놓는 거예요. 또 다른 아버지 죽으면 뒤에 돌 하나 갖다 놓고. 그럼 이 산 전체는 뭐다? 꼭 무덤 뒤에 돌들이 하나씩 있다. 이게 베끼기 풍수란 얘기예요. 그럼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은 왕릉을 베끼려고 했거든요. 그죠? 이 밑에 팀들은 왕릉 베낄 줄도 모르고 왕릉을 베끼려고 하는데 그 왕의 이제 주변, 예를 들어서 수원 쪽에는 어떤 능이 있느냐 하면은 건능과 윤능이라고 사도세자능과 그 아들인 정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도세자 정조능에서 수원 사람들은 다 뺏겨요. 그게 옳든 틀리든 항상 옳은 부분이 아닌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동구릉팀, 서울에 이쪽 동쪽에 있는 걸 이제 동구릉이라고 하는데, 동쪽에 9개의 왕릉이 있다 해서 동구릉이 나는데, 요 동네 팀은 동구릉에 맞는 복사판들이 만들어지고요. 요쪽에서 서울의 서쪽에 있는 서오능이나, 서쪽에 5개 능이 있다 서오릉, 서쪽에 3개의 능이 있다 서삼릉이라 그러는데, 요 팀들은 또 요것만 뺏기는 거예요. 베끼기 무덤들이 싸다. 너무나 많다. 자, 그러면 베끼기 무덤 안 하려면 뭐 하면 된다? 왕릉 가면 돼요. 왕릉. 그야말로 풍수에 대해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무덤에 대해서 진짜 정말 괜찮겠다 하는 사람은 왕릉 가셔야 돼요. 왕릉 가면 답이 나온다. 근데 왕릉 위에는 바리케이트를 쳐서 못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진짜 왕릉 위에 혈자리 올라가서 봐야지. 풍수는 그야말로 아전인수격이거든요. 내 눈에 바라보이는 대로 바로 해석하는 게 풍수예요. 그러니까 그 혈자리에 앉아서 그대로 봐버려야 그게 제대로 보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바리케이트 쳐갖고 못 올라가게 한단 말이야. 그럼 관리소장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주민등록증 제시할 거 제시하고 카메라 좀 있는 척 좀 들고 이래갖고 이제 허가 받고 이제 올라가갖고 이제 왕릉 터들, 제가 슬라이드로 나중에 다 보여드리겠지만 그 왕릉 틀 올라가서 보면 재미있는 부분들도 꽤 많을 것이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해결들이 쭉쭉쭉 됩니다. 일반 무덤 볼 필요 있다 없다? 남의 집 무덤 볼 필요 없다. 선산 무덤까지도 볼 필요 없다. 문중 무덤 조금 공부해 볼 만하다. 문중은 좀 더 크니까. 선산까지도 볼 거 없습니다. 왕릉은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 최고의 논법들이 다 있으니까. 이만큼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테마별로 열심히 풍수 이론들을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무덤 쪽에서는 발복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발복에 대해서는 일단 신경 쓰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문화재니까. 문화재를 제대로만 풀 수 있으면 되지. 발복 문제는 개인의 가치관을 맡기도록 할게요. 갑자기 제 스타일대로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그거 이해 안 된다 소리를 하실 거니까, 발복 문제는 여러분들 가치관에 맡기도록 하고요. 이 발복 문제를 떠나서 이 부분 정도 쫙 공부하시고 나면 이제 자기 집 정도는 자기가 풍수 인테리어를 이제 기본적으로 해나갈 수가 있어요. 저한테는 제가 정 필요한 경우에 무덤에 대한 필요한 부분 이야기를 하겠지만,
무덤에 대해서 우리 선산 무덤은 이런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라고 묻지 마세요. 무덤은. 제가 무덤을 안 하니까. 아시겠습니까? 무덤이 다였다라고, 풍수가 무덤이 다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만나면서. 풍수라고 하는 동네가 이만큼이면 무덤은 요만큼밖에 차지를 안 한다. 나머지 지금 이 많은 것들이 여기에 양이 걸려있고 이게 음택이단 말입니다. 근데 왜 이 무덤을 안 하느냐 하면 이 무덤 때문에 조선 중기 때부터 부쩍 심해졌는데 남의 땅에다가 자기 아버지 시신을 몰래 매장시킨 암장, 그 다음에 이장, 그 다음에 엄청난 병폐들이 너무나 많이 생긴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 병폐도 생기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이장이라. 제가 어느 한 팀을 봤는데 그분은 제 강의를 작년에 들으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기를, 그분이 작년 나이 71세셨는데 이분의 선친이 자기의 할아버지를, 조부를, 그러니까 이분의 또 선친 이러면 되죠. 이분 시신을 11번을 이장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 무덤을 11번 움직이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2년마다 또는 3년마다 한 번씩 이장하는 거예요. 지간이 말들으니까 그렇다 안 좋다 옮기라. 또 옮기고 해갖고 진짜 싫어요. 그분이 제 수업 종강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11번 끝마치고 나니까 내 제자리 와 있더라. 네, 그 소리 듣고 머리 허여신 분이 도대체 자기 아버지가 왜 그렇게 풍수에 집착을 했는지, 재산을 다 탕진하면서까지 왜 그랬는지, 나 그 아버지 마음을 알고 싶어서 내한테 풍수 배우러 왔다고, 저한테 풍수 배우러 왔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풍수에 대해서 모르느냐? 하도 엮여서 많이 들은 게 많긴 많네. 근데도 배우고 싶다. 그분은 또 뭐다? 들어도 또 듣고, 들어도 또 듣는 거예요. 아버지가 또 옮기고 했듯이. 이런 병폐들이 조선 중기 때부터 너무나 심하게 됐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막대했기 때문에 우리 한민족들을 발전을 후퇴시킨 팀들이 무덤팀들입니다. 이거에 반발해서 나온 팀들이 뭐죠? 무덤 발복 없다, 무덤 발복 필요 없다라고, 워낙 조선 중기서부터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병폐가 심해지니까 실학자 팀들이 무덤 안 한다 이랬거든. 박지선이가 북학기를 쓴다거나 산림경제 이제 홍만선이가 썼던 사람들, 이중환의 택리지를 보면 실학자 팀들이 무덤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하고 발복론조차 부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그 홍만선이의 이중환의 택리지나 홍만선의 산림경제책을 보면 양택은 나와 있어요. 부엌은 어디다가 해라. 동쪽에 자청령에 허약하면 버드나무를 심어라. 살구나무를 심어라. 그 다음에 아궁이는 어떻게 지어라라고 양택은 다 나와 있어요. 책에. 근데 음택은 부정을 했던 이유가 무덤 자체가 정말 나빠서라기보다는 이것 때문에 생긴 병폐가 나라를 망조를 들게 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무덤 쪽에 대해서는 웬만해서는 탈취를 안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거 말고라도 우리 배워야 될 부분 너무나 많으니까, 그리고 좋은 부분, 우리 조상들이 살면서 해왔던 것들 너무 좋으니까 그거 배우고 지금 사는 데다가 일을 해결해 나가면 정말 좋겠다. 궁금한 거 있으세요? 잠시 쉬었다 갈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은 잠시 우리 한 10분이나 쉬었다가 또 나머지 수업 들어가겠습니다.